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 사투리는 잘 압니다만은 제주 사투리는 잘 모릅니다. 제 친구들이 살짝 알려준 말만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만낭하영 반갑수다. 조국혁신당에서 사실은 이런 창당 대회를 3월 3일 날 했고, 그 뒤로 전국에 현재까지 7개 시도당에서 다 시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에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일요일에는 대전 지역에서 또 창당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중앙당 창당 이후에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게 되면 17개 시도당 대회에서 그 한 반 이상은 다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시도당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정당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세대별 여론조사도 보면 지지도도 아주 균등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종편에서 나온 기자들이나 의자가 뒤집어졌어요. 안 다치셨는지 모르겠네. 기자들이나 보수적인 정치평론가들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조국혁신당을 막 비난을 하면서 20대 지지율이 0%다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 20대 지지율이 다 20대 초중반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을 때 세대 지지율에 있어서 한 40대, 50대가 아주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대의 경우도 20대, 30대, 60대 다 골고루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떠한 언론도 조국혁신당이 20대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돌파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사는 계속 조국혁신당 20대는 0%란 말만 남아있으니 여기 계신 제주의 당원 여러분께서는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거리에서 만나보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당연히 40, 50대 저와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지지를 합니다만은, 오늘 제주에서도 제가 제주 공항에 내려서 여기서 오는 과정까지 버스 속에서나 또는 공항에서나 차에서 식당에서 만났을 때 20, 30대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또는 사진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아마 또 세대별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주변에 아드님이든 또는 따님이든 조카든 주변의 친인척 중에서 젊은 층이 있으면 젊은 층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걸 좀 놓고, 그거는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이 출범을 할 때 하고 지금 사실은 한 달도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신생정당인데 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마음을 열어주고 손을 내밀어 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해서도 조국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고 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더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혁신당으로 다가오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제주도 당원 여러분도 발기인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왜 그러면 이런 신생정당을, 그리고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당을 왜 국민들은 도와줄까? 왜 국민들은 박수를 칠까?
이거를 모르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핵심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거를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도 힘들었습니다. 저 가족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저 개인 가족의 힘듦은 저와 제 가족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 의사면허 반납했고 저희 딸내미 학위 반납했습니다. 제 아내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저도 하급심 판결에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따를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감당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 저는 여기 계신 제주도당의 당원 여러분께 저와 저 개인 가족을 챙겨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 무자비함, 이 지긋지긋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하고 있는 각종 행태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왜 무도한가? 무도하다는 말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뽑아내어서 옮기겠다는 일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어느 것도 아닙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에 있었습니다. 진보 정권 하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에 있었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무도한 정권입니다. 무도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부족하다, 왜 잘랐느냐라고 졸업식에서 외치니까 경호원이 달라들어서 입틀막하고 사지를 끌어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진보 보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도한 정권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도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도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은 무능한 정권입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 얼마라고 했습니까? 믿습니까? 제주 어느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이 875원짜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통령 온다고 할인 쿠폰 여러 번 써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실제 가액이 875라 적혀 있었는데 하나로마트 그 담당자가 아부한다고 붙여놨어요. 첫째, 그것이 875원이 맞다고 대통령은 믿었습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대파 한 단이 875원이 맞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대파 한 단 875원을 얘기하며 내가 장을 많이 봐봤는데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무능함은 대파 한 단 가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보다 낮은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 뭡니까? 중국 시장 잘라냈습니다. 러시아 시장 잘라냈습니다. 어떻게 중국 시장과 러시아 시장을 잘라내고 무역 수지가 잘 될 길을 바랍니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경제를 끌고 가다가는 3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중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3년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지금 세 번째 무입니다.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왜 무책임하냐? 정부 권력자가 사고를 치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태원에서 아무 죄 없는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관련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그 뒤로 최수근 상병이 해병대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제대로 밝히자고 해병대 수사대 박정훈 대령이 수사 범위를 결정하고 의견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잘했다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며칠 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결재 바꾸라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를 좁히라고 했습니다. 다 밝혀졌습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집니다. 게다가 진실이 드러날 걸 두려우니까 이종섭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로 보냈습니다. 왜 호주로 보냈을까요?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재한 그 서명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또는 전 윤석열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더하기 두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시키기 전에 인사검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검증 책임자였습니다. 인사검증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출금이 되어 있나 안 됐냐입니다.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놨는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히 짐작이 되죠. 이종섭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섭이 어제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관련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보냈어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죠.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도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종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섭이 들어오게 된 것은 윤석열의 결단이 아닙니다. 누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를 끌어당겨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귀국시킨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하려면 몇 시간이 흘러도 될지 모자랍니다.
네 번째, 윤석열 정권은 무자비한 정권입니다. 무자비하단 말은 물론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편에 대해서는 온화합니다.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무자비합니다. 다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친모, 생모, 최은순 씨 두 사람이 합해서 23억의 수익을 났다고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소환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김건희 여사는 셀카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 대표인, 제1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경우 법인카드로 7만 5천 원 섰다고 총선 직전에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23억과 7만 5천 원, 어느 게 큽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검찰의 칼날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거리는 애완견이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애완견이 아니라 맹견이 되고 있습니다. 맹견처럼 무자비하게 야당 지도자는 물론이고 야당 지도자의 부인까지 물어뜯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독재 정권이 야당 지도자를 탄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야당 지도자를 물어뜯었지 그 부인을 핥히고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도가 없습니다. 무도한 정권인 것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정권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등장 이후 당신들이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구나,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누르고 있었던 거를 조국 당신이 말하는구나,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박수 쳐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에 왔으니만큼 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올 때마다 친구들도 있고 뭐 와서 한라산도 등산도 많이 했습니다. 제주로 올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는 제주는 아픈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상처를 아울러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정치 세력을 또한 필요합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 세력을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이전에 항상 4월 3일이 있습니다. 4월 3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가 제주도민으로서는 반드시 선거에 서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4.3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또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시도 때도 없이 4.3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4.3의 문제는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4.3은 현재입니다. 왜냐? 4.3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이것을 망각해버린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이 또 그러한 무도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4.3을 제대로 기억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3에 대한 기억을 단순히 제주도민의 것만이 아닙니다.
4.3 이후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사한 일이 있었고 더 가까이는 5.18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을 추모하고 위로하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것들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집권당 국민의힘이 지금 4.3 관련해서 온갖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근래 최근에 오늘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주도 이 곳곳에 희한한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4.3을 비난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뛰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역사가 흘러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다 죽고 난 뒤에 4.3이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단 한 번 4.3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4.3 추도식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윤통. 네네. 4.3 관련해서 4.3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을 하다 보니까 법률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훌륭한 법안 내용도 좋은 법안도 있는데 5.18 특별법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4.3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5.18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4.3 특별법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특별법, 국가 권력의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법과 비교해 봤을 때 4.3 유가족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종교적 차원에서 4.3 유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4.3 특별법에는 제가 없어서 이것도 보완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즉 심판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민생과 복지가 더욱 중시되는 복지국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지역 단위에서 중요시되는 각종 지역적 이슈 역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주의 경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두 분이 제주와 직접적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춘생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남원읍 출신입니다. 저의 오랜 동지이고 오랫동안 정당 경험을 하셨고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셔서 지금 공보 일도 맡고 여성위원회 일도 맡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주와 연고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장식 소개합니다. 신장식 후보가 청주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청주 사람 맞습니다. 신장식 후보의 외가가 애월입니다. 정춘생은 제주의 딸이고 신장식은 제주의 외손자입니다. 제주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 신설 문제, 그리고 뭐 산업은행, 각종 기관들의 이전 문제, 산업은행은 아니고요. 실수했습니다.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도 현황이 어떤지 조사할 것이고, 제주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주의 딸과 제주의 외손자가 저희 당,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여러 명 중에 두 분이 다 있다는 걸 점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제 오늘이 발기인 대회입니다. 발기인 대회를 거치면 그 뒤로 이제 그 시당위원장 하실 분, 사무처장 하실 분 모으셔야 되고 작은 사무실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발기인 여러분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당대회가 언젠가는 열릴 것인데 그 준비가 될 때 4월 10일 총선 이전일지 이후일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준비 정도에 따라서 진도를 천천히 내주시고 그다음 그때 창당 지구당 시당 도당 창당대회를 할 때 그때 다시 저와 이 두 후보가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 더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와의 지역적 인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로서 우리나라의 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 영화와 관련해서 지슬이란 영화 아십니까? 지슬 영화를 정상진 후보입니다. 정상진 후보인데 정상진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서 순위가 저 뒤입니다. 지금 후보가 뒤인데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애초부터 나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영화 제작자, 영화 수입업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슬 원정대 등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드는데 뒤에서 다 후원하고 조직하고 자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제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제 제가 밝혔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지도 놀라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태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풍은 일고 있습니다. 태풍이 되려면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직 건방 떨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전 여전히 목표가 열석입니다. 여전히 목표가 열석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여기 와 있는 정상진 대표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제주도민들이 정상진은 지슬 원정대를 만든 사람이니까 도와주자 그러면 혹시 정상진 대표가 입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계속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려고 합니다. 열석을 목표로 계속 유지할 것이고 여기 계신 당원들께서 일당 10, 일당 100의 노력을 해주신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 4월 10일 날 총선 이후에 우리가 현재 열석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는다면 전국에서 모든 시도당에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혁신당이 지금까지 약진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당원 여러분과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기와 열성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정당 역사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당원이 모집되고 그 당세가 확장되는 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더 필요합니다. (4월 10일)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네.